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어렸을 때 불조심표 우리 많이 지어냈는데요. 네, 그때 최고 우수상 받은 게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아니었나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네,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됩니다. 특히 이거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퇴직하신 분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 다시 또 불을 또 태울 때가 또 있습니다. 내가 버린 작은 불씨 큰 불 되어 돌아온다, 이런 말도 있죠. 네, 이것도요 인간사에도 그대로 적용돼. 내가 뱉은 말 한마디가요 크게 그냥 눈덩이가 돼가지고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경우 많죠. 네, 이 불이라는 게 작은 불꽃에서 시작하지만 초가 상간 다 태우는 게 순식간입니다. 46kg의 아주 연약한 여자 최고 56세의 이 적지 않은 나이에 한 여성이 이 탈북자 송환 반대 외침을 외쳤는데요. 그 불길이 전 세계로 활활 퍼지고 있습니다. 이분 아시죠?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입니다. 네, 이번 달까지 자유선진당 의원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용감합니다. 그 생생한 목소리, 네, 잠시 후 그 아름다운 모습 직접 모시고요. 네,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정치 현안부터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윤창중 컬럼세상 대표 촌철살인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안철수 원장 얘기죠. 네. 네, 여기에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춘추관장했던 이분 차분한 분이고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유민영 씨가 거기 지금 개인 대변인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돼서 오늘 기사가 쫙 떴습니다. 네. 그 안철수 교수가 이 꼭꼭 숨겨둔 자신의 머리카락, 네. 이 숨겨둔 머리카락이 이제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노무현 대통령의 춘추관, 네. 기자실이죠. 네. 그 춘추관장을 한 그 유모 씨를 네. 안철수 교수가 자신의 개인 언론 창구로 이제 삼은 것은 안철수 교수의 이념적 정체성, 네. 그 방향성을 그대로 보여준 거 아니냐. 네. 어떻게 보여준 겁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교수가 안보는 보수고 경제는 진보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노무현 정권의 핵심 요인을 개인 언론 담당 창구라는 것은 대변인 아니겠어요? 네. 입입니다, 입. 네. 코드가 틀리면은 대변인에 삼을 수 없는 거죠. 네. 이런 분을 대변인으로 삼았다는 것은 안보는 보수다. 보수고, 네. 안보는 보수고, 경제는 진보다라고 한 말이 네. 잘못 전해졌거나, 네. 아니면은 그런 말을 한 사실도 없는데, 네. 엉뚱하게 나돌고 있는 거 아니냐. 제가 볼 때는 안보도 좌고, 네. 경제도 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안보도 좌고 경제도 좌다. 좌다. 네. 그래서 이제 보수 우파 세력, 새누리당을 포함해서 보수 우파 세력들이 안철수 교수가 안보는 보수다가 있으니까 우리 진영에 참가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환상이고 착각이고, 네. 김치국물 마시는 거와 똑같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안철수 원장의 이제 정체성은 안보도 좌고 경제도 좌다. 저는 그렇게 보는 네. 겁니다. 이제 뭐 새누리당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러브콜 던질 필요 없다, 이런 얘기죠. 네네. 네. 이렇게 봐야죠. 지금 안철수 교수가 두 번의 인사를 했는데, 네. 이번에 대변인을 이제 임명하고, 선정하고, 그 다음에 이에 앞서가지고 안철수 그 나눔재단 초대 이사장에 네.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 오른팔이라고 하는 네. 그 박영숙 씨, 네. 이분을 임명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 박영숙 씨라는 분은 이 국가보안법 폐지, 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온 일생을 바친 대표적인 운동가입니다. 또 이 주한미군 철수 운동에 가장 앞장서온 인물이에요. 이 주한미군 주한철수에 대비해야 된다. 우리가 미군이 없는 한반도를 준비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를 외쳐온 그분을
또 여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오른팔이라는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민당 때에 부총재를 영입해가지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준 전형적인 DJ맨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 전형적인 DJ맨을 그 안철수 나눔재단 이사장에 기용한 거. 네. 이건 무엇을 말하냐 이거예요. 아까 말한 그 소위 말한 그 안철수 교수의 대변인이라는 분의 이력을 보면은 안철수 교수의 이념적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유모 씨라는 분은 김근태 의원의 보좌진으로 정계에 들어온 분이에요. 네. 그러다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당선자 시절 청와대 대통령으로 들어갔을 때 행정관에 있다가 춘추관장을 하신 분이에요. 네. 그러다가 작년에 10월 27일 서울시장 선거 때 네. 박원순 후보의 홍보 전략가로 활동했던 분입니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이분은 김근태맨, 노무현맨, 박원순맨이에요. 이들의 정체성이 어떤 분인가는 이들이 어떤 분인가, 어떤 이념을 추구하는 분들인가는 세상이 다 아는 분 아니겠어요? 이런 분을 지금 기용하는 거예요. 그럼 기용이 배경이 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네. 배경이 뭡니까? 배경이 네. 한쪽 오른손에는 DJ, 왼손에는 노무현인 거예요. 네? 그것은 뭐냐면 박영숙 씨를 나눔재단 이사장에 기용한 것은 네. 소위 말하는 김대중 세력을 복원시키겠다. 또 이번에 친노 세력을 대변인에 기용한 것은 이 친노 세력을 내가 끌어안겠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내가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그런 아주 치밀한 계산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선 나오는 거는 이제 확정된 거죠. 기정사실은 됐다고 봐야죠. 이렇게 굳이 뭐 대변인까지 개인 대변인까지 둘 정도면은 대학교 교수가 그렇죠. 대변인 둘 필요는 없죠. 그렇죠. 100% 대권 도전을 한다고 보는데 100%죠. 네. 세계 어느 나라에서 대학 교수가 이른바 정치적 대변인을 기용하는 것은 처음 보지 않습니까? 네. 이제 안철수 교수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넌 거예요.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자, 그럼 여기서 과연 안철수 교수의 대선 전략을 한번 더 면밀히 들여다보면은 지금 친 DJ 세력을 끌어들이고 친 노무현 세력을 끌어들인다는 것은 왜 끌어들이겠습니까? 민주당 밖에서 이분은 사력을 다해서 지지도 1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최후에는 어차피 민주당 후보하고 최종 경선을 붙겠다는 생각이겠죠. 자, 여기서 잘 받은 게 뭐냐면 이분은 이제 분명히 우파 세력을 토대로 네. 자신의 정치적 지지 세력의 그 토대로 삼겠다는 게 아니고 네. 분명히 이분은 좌파 세력을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삼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건데 네. 이분이 기존 민주당에 들어가면은 그 들어가는 순간 자기의 지지 세력들은 실망해서 돌아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민주당 밖에서 지금 자신이 지지 세력을 끝까지 1위로 유지를 하게 되면은 민주당에서 예컨대 문재인이나 또는 김두관을 대선 후보로 내세워봤자 이미 지지도에서 자기한테 밀리기 때문에 당연히 통합해야 된다는 여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지금 안철수 교수는 조용하게 노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안철수가 끝까지 자기의 정체를 밝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치판이라는 그 지륵탕의 무대에 나와서 검증을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되면 지지도 떨어지는 거예요. 네. 심지어 문재인, 김두관, 안철수 중에 3위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서로 막 공격하다 보면 네. 오히려 그렇죠. 새누리당보다 더 공격을 더 받을 겁니다. 네. 그 자체 검증에서. 네. 이걸 안철수 교수가 왜 하냐 이거예요. 할 필요가 없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바양가가 하겠습니까? 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안 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공인으로서 본격적으로 본인의 입을 통해서 대선 출마 여부를 분명히 밝힌 뒤에
검증의 무대에 올라가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분은 지금 전면 등장을 안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통진당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서 걔도 앞으로 대통령이 되실 분이라면은 큰 말씀 해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책임 있는 자세죠. 네. 근데 이제 아까 이념적 정체성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무슨 어떤 정치 또는 정치인에 대해서 이른바 좌우냐 이분법으로 분리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그 부산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 야, 박원순이가 빨갱이라는 말이 있더라. 사실 저는 빨갱이라는 말을 표현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네. 참 우리가 불행했던 과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안철수 교수의 아버님의 말씀이에요. 네. 야, 안철수가 빨갱이라는 말이 있더라. 이렇게 물으니까 안철수 교수 이야기가 아버지 무슨 말씀입니까? 대한민국에 빨갱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빨갱이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부산에 있는 국제신문과 아버지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통합진보당의 이른바 종북파동, 대한민국 건국 이후 가장 최대 규모의 간첩 출신이거나 대한민국에서 지하 공산당 활동을 했던 인물들이 지금 정계에 진출해서 대한민국 국회 안에 교두보를 만들려고 이 꽈리를 들려고 했던 그야말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안철수 교수가 왜 침묵하느냐. 그 침묵하는 배경이 궁금한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뭐냐면은 이건 대선 전략으로 보는 겁니다. 어차피 그 표도 내 거다. 내 거 아니냐. 네. 이걸 내 걸로 만들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 친 DJ 세력과 그 다음에 친 노무현 세력과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그러면서 안철수 교수는 틀림없이 이런 전략일 겁니다. 지지도를 계속 1위를 유지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통합당 내에서 누구를 후보를 내놓더라도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때 안철수 교수는 저비용으로 이른바 벤처기업, 1인기업 하듯이 그냥 민주당 흡수 통합해버리는 거예요. 혜성처럼 나타나세요. 나타나가지고. 그럼 민주통합당 경선에서 네. 아주 힘들게 전국 돌면서 겨우겨우 1등한 사람이 바보가 될 수도 있겠네요. 바보가 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새누리당도 안철수 교수에 대해서 김치국 마시면서 어떤 기대를 가질 것도 아니고 네. 또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보수우파 지지층도 마찬가지고 네. 통합진보당도 김치국 마시지 말라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과연 네. 언제? 뭐 어디서까지는 뭐 알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네, 네. 언제쯤 네.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얼마 전에도 보니까 뭐 6월 달에 한다고 하지만 저는 6월 달에 안 할 겁니다. 네. 자, 6월 달에 하면은 이번 대선이 12월 19일 아닙니까? 네. 6개월 동안 검증을 받아야 될 거죠. 너무 시간이 많죠. 네. 근데 대한민국 정치권에서의 검증이라는 건 혹독하잖아요. 무섭지요. 네. 아유, 주민등록 옮긴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렇죠. 무섭죠. 엄청난 얘기가 나오는 거고. 네. 이제 소위 말해 안철수 백신 연구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주가 얘기, 뭐 주가 주식 얘기, 얘기, 안철수 교수가 뭐 살아온 이야기, 룸사롱 이야기 뭐 이런 것도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언론에 이미 좀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죠? 그건 제가 언급 안 한 겁니다. 예, 예. 아, 제가 언급했죠. 네, 네. 아니, 뭐, 그런 네, 이야기. 어디 주간지인가 월간지에 나왔던데요. 네, 그랬죠. 네. 예. 그 다음에 고향 이야기, 뭐 처갓집 이야기, 이거 뭐 나올 게 정말 너무나 많은 거죠. 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노처녀의 치마폭 아래에서 이야기거리는 한 삼태기가 나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신비스럽기 때문에 이 안철수 하는 게 나오는 거지. 이것이 지금 이렇게 지금 자꾸 미루다 보니까 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안철수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낍니다. 야, 도대체 안철수 교수가 대한민국에서 뭐 그렇게 대단하기에? 어떻게 보면 서울대 교수가 엄청나게 많았습니까? 네. 서울대학교 뿐입니까? 대한민국 유명한 연구소, 그런 그 소매 캠퍼스 할 거 없이 뭐 이렇게 말이야,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기면 기고
그리고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한다면은 나의 정책은 뭐고, 나의 이념은 뭐고,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국정 운영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고, 나의 인생관은 무엇이고, 나의 세계관은 무엇이고 하는 걸 분명히 밝혀야 되만 그게 책임 있는 공인의 자세가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걸 너무나 지루하게 지금 거의 1년이 다가옵니다. 네. 지금 안철수 콘서트를 한 게 지금 1년이 다가옵니다. 1년 동안 이렇게 머리카락 숨기듯이 꽁꽁 숨기고 또 어떤 때는 이만큼 보여지고 하니까 이른바 안철수 피로 증후군이라는 게 네. 안철수 피로 증후군이라는 게 아, 새로 지금, 그런 병이 생겼습니까? 지금 실제로 있습니다. 지금. 아, 안철수 피로 증후군이 있습니까? 네. 아, 새로운 병명이네요, 이거는. 그 제가 명명한 건데 아, 그런 증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안철수 교수의 본인을 위해서도 네. 또 그리고 또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도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철수 교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소위 말하는 백신 바이러스 개발했다. 또 서울대학 교수다. 그 다음에 1,500억 원의 뭐 자기의 주식을 기부했다. 기부했다. 나눔의 재단에 기부했다. 이런 몇 가지 마치 그 수호 천사 같은 이미지 그 몇 가지만 알고 있을 뿐이지 지금 박근혜 같은 그렇게 검증을 많이 받은 사람도 지금 완전 국민 경선제를 주장한 사람들의 명분이 뭡니까? 박근혜 의원의 대표에 대해서 검증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국민적 검증을 해야 한다. 그럼 15년 동안 검증을 받아온 분도 검증을 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부터 만약에 안철수 교수가 검증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 6개월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부산대 특강 30일 날 한다는데 이 말에도 여기도 지금 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원장이 무슨 이야기를 할지. 지금 제가 볼 때 요번에 이제 지난번 총선 때 서울대를 출발로 해가지고 서울대에 이어서 이제 광주, 대구에서 이제 했잖아요. 네. 사실 정치 연설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노 세력을 자기의 입이라는 대변인에 기용한 거. 이건 지금 친노 세력에 대해 상당한 지금 미소를 던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대변인 기용에 있어서 이번에 부산대 특강을 한다는 거.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대학 교수가 서울대학 교수면 서울대학교에서 강의를 해야지. 지금 안철수 교수 지금 서울대 강의 지금 안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 서울대에서는 강의를 안 합니까? 지금 뭐 특별한 게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서울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부산대에 가서 특강한다. 부산대가 특강을 하는데 이 네. 순간 자기가 부산 출신이잖아요. 네. 옛날 그 김영삼 대통령이 꼭 결정적일 때 꼭 부산에 내려가잖아요. 네. 그게 뭡니까? 부산이라는 지역 감정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이것도 고도의 전략인데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자 어차피 이번 30일 이전에는 네. 뭐 부산대 특강을 통해서 좋고 네. 자 정치를 하면 한다. 네. 안 하면 안 한다. 그 얘기를 좀 했으면 좀 좋겠다. 했으면 좋겠다. 네. 뭐, 더 할 얘기가 있다. 뭐 이런 거 네. 있습니까? 아니 뭐 더 하라면 더 하겠습니다. 네. 네. 아니, 그러니까 또 시간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시간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할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네. 그, 여러 가지 전략도 중요하고, 다 그렇습니다만, 일국의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보겠다는 야심과 필요한 건 뭐냐면은, 대한민국을 앞으로 어떻게 바꿔나가겠다.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거대한 청사진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네. 정말 인기라는 것은 구름 같은 겁니다. 자, 그러니 안철수 교수는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는 청사진을 좀 내놓으세요. 아, 국민 앞에. 국민 앞에. 그게 정말 난 호소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국민들도 참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과연 안철수 교수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내가 판단하는 것은 혹시 이성이 아닌 감성인지 한번 좀 깊이 고민해서 우리가 12월 19일 날은 표를 찍어야 됩니다. 네. 이 말씀은 제가 안철수 교수를 뭐 반대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 국민이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대한민국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선이. 네. 감성에 빠지지 말고 이성의 눈으로 자세히 좀 봐라.
그렇습니다. 네, 우리 그렇게 국민들이 정리했습니다. 보자. 이런 말씀.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유선진당이 한참 내분을 겪을 때요. 네, 심대표 전 의원이 이회창은 박선영을 데리고 떠나라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어 가는 분위기입니다. 네, 최근 이회창 전 대표가 탈당을 선언하자 많은 분들이 이분도 곧 탈당할 거라 예상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요. 아주 요즘에 고생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몸무게가 얼마나 빠지셨는지 그것도 좀 직접 보겠습니다. 잠시 후 60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